안녕하세요. 무용역사 기록학회 학술분과위원장 최현주입니다. 대외협력분과위원장 임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회 찾아가는 근현대 명작무 워크숍의 이해를 돕고자 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먼저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용역사 기록학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용역사 기록학회는 2014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글로컬한 무용학문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무용기록학회와 한국무용사학회가 통합해서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무용학회입니다. 본 학회는 국내의 무용학의 새로운 담론과 의미 있는 쟁점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무용연구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론과 실기의 통섭을 더욱 강조하며 실질적인 연구와 공연 현장이 함께 나가고자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찾아가는 이번에 근현대 명작문 워크숍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무용역사 기록학회는 이번에 시대를 담은 춤, 근대춤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하반기인 9월 16일에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학술대회 아젠다로 근대춤을 삼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근대춤은 무대 공연 예술로 한국춤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대춤이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가치를 살피면서 이에 대한 동시대적 담론을 함께 생각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대 시기의 한국춤이 현재 춤에 미친 인식과 새롭게 형성될 한국춤의 패러다임을 진단, 예측하여 향후 무용예술의 창작, 학습, 전승 등 다양한 변화와 방식들, 그리고 미래 방향성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학술대회 개최에 목적을 두고 국내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제2회 찾아가는 근현대 명작무 워크숍 취지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국내 학술대회 사전 행사로 무용인들에게 근대춤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근대춤이 갖고 있는 예술성을 알리고 또 현재 무용계의 근대춤의 동시대성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대무용의 기점 논의와 시대 구분이 학자마다 다양한데요. 특별히 집중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네. 근대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자아각성이 추구되는 시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대를 1864년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1876년 갑오경장을 중심으로 전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근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근대 시기의 구분이 좀 다르고 다양함에도 예술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술에서 근대를 논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따릅니다. 예술에서 근대의식이란 정신적 의미와 더불어 이에 걸맞는 작품이 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사성과 더불어 근대적 양식과 내용에서 근대 정신이 담긴 작품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먼저 근대식 극장인 협렬사에서 이루어진 1902년 전통공연 소춘대의유를 근대의 시작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문화구조가 생긴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김경애, 김채연, 이종호의 우리무용 100년에서는 이 시기를 근대 첫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많은 이들이 1926년 일본 무용가인 이시바쿠의 공연을 근대무용의 기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안재승 선생님은 한국 신무용사에서 이전의 무용과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술무용이었고 최승희, 조태권 등 근대무용의 중요한 중심인물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이 공연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 밖에 배구자의 1928년 창작 발표에 그 이후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흐름도 근대무용의 기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특히 창작무용 아리랑을 비롯하여 빈사의 백조 등 근대 자아가 담긴 작품과 동시대성이 함께 나타난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공연된 최승희, 조태권의 창작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 한국전쟁 전후를 거치면서 한국 근대무용은 여러 측면에서 새롭게 재편됩니다. 1960년대 이후는 현대춤의 도입과 확산, 대학에서의 무용과 등장,
국립무용단 등 전문단체의 생성 등의 흐름을 종합하여 한국 현대무용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 학술 발표와 근현대 명작무 워크숍에서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 그리고 그 전후 1950년대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자유로움을 얻으며 한국 근대무용의 실질적인 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통적 가치를 지닌 춤들이 강선영, 김백봉, 한영숙, 김진걸, 송범, 임혜방 등에 의해 전승과 창조를 거듭하면서 무대 공연 예술로 한국 무용의 전체성을 확립하였죠. 발레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해방 이후 한동인이 이끈 서울예술단에 의해 고전 발레와 창작 발레가 집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임성남에 의해 한국 발레의 토대가 크게 마련됩니다. 현대무용도 여러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1960년대 유관순 선생님에 의해 실제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이 시기의 한국춤은 원형과 전형을 확산시킨 시기로 중요합니다. 이번 워크숍의 그 강의 내용과 강사진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흥미롭고 훌륭한 사진이 많은데 이번 그 워크숍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무용역사 기록학회에서는 그 근대춤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강습을 진행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백봉 선생님의 그 산조춤이 있어요. 청명심수라고. 김백봉 춤 보존의 현 회장을 맡고 있는 안나경 강사님이 진행해 주십니다. 청명심수는 김백봉 선생님께서 스스로 자서전적인 작품으로 생각을 하세요. 본인 스스로 이것은 내 마음의 노래고 영혼의 속삭임이자 내 평생의 일기장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김백봉 춤의 정신이 가득 묻어난 춤입니다. 이 춤은 성금년 가야금 산조가락에 유려한 춤사위가 펼쳐지는 게 특징인데 전통적 가치와 한국 춤의 동시대적인 의미를 함께 함유한다는 점에서 많은 가르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4월에 김백봉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더욱더 큰 어떤 의미 있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레와 현대는 서울과 지역의 두 분 강사님들이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강의를 위해 교차 수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현대무용은 머스커닝햄의 테크닉 수업을 경희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김영미 강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머스커닝햄은 우연성과 표현주의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무용의 내재적 감각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였는데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현대무용의 본질을 익히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선생님의 대표작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후학들이 배워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대학에서 무용학이 생기면서 유관순 선생님이 1963년도에 마사그레암의 제자로 미국에서 수업을 받으시고 한국에 오셔서 귀국 공연을 63년도에 하시고 이제 이대 무용과가 처음 생기면서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을 하셨는데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73년도에 이대 무용 강당에서 처음 육 선생님께서 작품을 초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올해가 딱 50주년 해라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배워본다는 건 굉장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지도해 주시는 계명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최두혁 강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 수업이 굉장히 의미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관 선생님은 미국의 현대무용, 마사그램의 영향을 받아 테크닉의 바탕을 둔 기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적 현대무용의 개발과 발전에 힘쓴 인물이십니다. 특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한국 무용계에서 최장기 공연, 아까 50주년이 되었다고 했죠. 최장기 공연 기록을 갖는 작품으로 서사 구조를 통한 표현 방법을 익히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워크숍은 현대무용의 본질과 역사성을 지닌 작품을 기억하고 배운다는 점에서 이번 현대무용의 강습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레는 먼저 피아노 반주와 함께 발레 동작의 기본과 응용을 한성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박재훈 교수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도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우혜영
강사님은 영남대학교 현재 재직 중이신데 백조의 호수 2막 중에서 백조 5대 때의 베리에이션을 진행하십니다. 백조의 호수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발레 작품이죠. 이 작품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다가 1967년 이후에 전막 공연이 올려졌고 1977년 국립발레단이 공연한 이후로 많은 단체에서 공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근현대춤의 동시대성을 살피고자 한 측면에서 이 작품도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럼 우리 춤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참 큰 숙제예요. 저희가 네. 춤의 정신을 저희 이제 무용역사기록학회와 이번 시댄스 공동 주최 주간인 9월 5일과 6일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준비된 리서치 공연 각선의 약동, 그리고 9월 16일 제25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내학술대회 시대를 담은 춤 근대춤의 재조명에서 그 춤의 정신과 근대춤의 가치를 뚜렷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기록학회 화이팅!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